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조사국장으로 계시는 이정섭 국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왜 모셨는지 우리가 좀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예금보험공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FDIC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금보험공사죠. 한국말로 네. 말하면 미국이에요. 네, 네. 네, 평소에 이제 금융기관, 네, 뭐 우리가 말하는 은행,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이제 보험료를 받았다가 그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때 거기다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대신 보상을 해주고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기관입니다. 금융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예금보험공사 로고가 네, 금융의 신뢰를 더한다는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그 시민들에게 금융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는 네. 기능을 하는 것이 저희 주된 기능입니다. 네. 그곳에서 금융조사국장으로 지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우리 이 국장님 보니까 그 검찰청에서 지금 파견 나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직업은 검사이신데.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검사 경력은 올해 15년 차가 됐고요. 네, 일선에서 근무할 때는 지금은 그 조직이 없어졌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네, 또 서울중앙지검 지방검찰청의 네. 금융조사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공직비리, 기업 금융 관련 비리 수사를 전담했었습니다. 금융으로 그 죄를 진 분들한테는 좀 무서운 분이시겠군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검사이시면서 지금 그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조사국장으로 나가 계신데 금융조사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또? 예금보험공사에 이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라는 한 개의 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곳에는 지금 검사가 3명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사본부장께서도 검사시고 하나가 금융조사국, 하나가 기업조사국 이렇게 있어서 네. 금융조사국과 기업조사국의 국장을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3명의 검사가 금융부실 책임 추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부실이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부실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쉽게 상상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IMF나 네. 저축은행 사태 같은 큰 사건을 경험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됐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잘못된 대출이나 네. 또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금융기관 자체가 망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그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들 또 대주주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대형 채무자들도 그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그 우리가 금융 사태가 일어난 지가 벌써 20여 년이 됐네요. 네네. 한국에 이제 IMF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은행들의 저축은행들의 이제 그 부도 사태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는 꼭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부실 대출이라든가 거기에 잘못된 관련자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금융조사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네, 금융조사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관련자들, 그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관련자들, 경영진 대주주의 책임을 주로 추궁하는 것이고, 기업조사국은 거기서부터 대출을 받았던 기업 관련자들의 네. 책임 추궁을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은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업무는 서로 상호간에 그 분담을 해서 섞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은 네, 은닉자의 관련자라고 하는 게 더 네, 좋겠네요. 네. 관련자가 어느 정도가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조사에 의하면. 그 전체 규모를 액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네. 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IMF 사태 때
수십 개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가 파산을 했고 네. 저축은행 사태 때도 또 10여 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 경영에 관여했던 사람들과 거기 당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숫자로 카운트하기에는 네. 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군요. 네, 조사 네. 수 정도로. 네. 금액 정도도 안 나옵니까? 금액도 뭐 수십조에 네, 이른다고 수십조에. 밖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 예. 이 일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시행된 법적으로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행이 됐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창립한 지가 20여 년이 됐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동포사에 와서 알려드리고 싶은 제도는 그 은닉재산 신고 센터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은닉재산 신고센터라는 것이 설립된 것은 2002년부터니까 한 15년 정도 됐지요. 네. 그 취지는 당시에 그 부실금융기관을 만든 장본인들이 네. 본인들은 그렇게 많은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본인들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해서 재산을 국내 내지는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당연히 자체적인 자금 추적이나 재산 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했지만 그것만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숨겨진 재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은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2002년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네. 그런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음. 과연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나요? 한국에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총영사관에다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제 한국에 네. 지금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뭐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은 한국의 수신자부담 전화를 네.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거기다 신고를 하시면 신고.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고를 했는데 네. 이렇게 좀 내 이름이 밝혀져서 곤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려하시는 게 네. 많다는 걸 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제보자의 신원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신원 보장을 해줍니까? 또한 신고하실 당시에 네.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어야 되냐에도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본인이 아시는 한도에서 증거가 있다면 증거까지 첨부해서 하시면 좋지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제보를 기초로 사전 조사를 한 후에 다시 제보자와 접촉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고 또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제보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제보하면 안 되겠죠. 누구를 허위 골탕 먹기 제보는- 위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처벌을 받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금융 부실을 대출로 받아서 그야말로 한국은행 금융업계를 큰 타격을 주었던 사람한테 신고를 이제 했다. 네. 그랬을 때 거기에 보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상이 저희가 이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보상금의 상한이 5억 원이었는데요. 네. 한국 돈으로 지금 20억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제보를 기초로 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회수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보통 액수가 작을 때는 15에서 20% 정도까지도 보상이 네. 이루어지고 액수가 커질수록 그 퍼센트는 좀 낮아지지만 어쨌든 최고 상한은 20억이기 20억. 때문에 20억까지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네요. 네, 근데 그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된 주된 계기도 과거에는 해외 은닉재산은 저희는 주로 해외 탐정을 많이 고용해서 네. 현지 재산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의 그 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92억 상당을 회수하고 아하. 그 제보자에게 5억 4천여만 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에 IMF 이후에 또 170억 상당의 재산을 회수에 기여하신 제보자에게 또 5억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아마 보상 한도가 5억이다 보니 최고 한도 5억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신고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가장 많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재산 조사와 네. 또 해외 탐정 등을 통해서 확인한 전 세계 은닉 재산 분포를 봤을 때 미국의 75% 이상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제보를 통해서 그런 회수가 이루어졌지만 미국에도 그 정도 비율로 제보할 건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 뭐 경제 사범의 도피처 이렇게 네. 해서 미주 동포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금융 사기범들도 미국에 가장 많이 와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 동포들로서는 뭐 이게 좋다라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한국의 금융업계를 혼란시킨 분들이 미국으로 와서 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환수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포들의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 사실 이 동포 사회에서 어떤 그 잘잘못을 네. 제보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좀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한국의 수많은 예금자들 피해자들에게 들어갔던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길이고 그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 미국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포들도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네, 그분들 때문에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액주주들 어려운 서민들의 금융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분들에게 환수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돈은 꼭 환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동포 여러분들이 주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전화번호가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그 은닉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모든 뭐 한국의 금융 관련 범죄자들의 재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동포분들께서는 과연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 저희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확인을 통해서 그것이 저희가 찾고 있는 은닉 재산 대상자인지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저희와 상호 연락을 통해서 그 확정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미 간에 공조가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 부분 간에 이제 정부 간의 공조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간의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 네.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방문을 통해서 금융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분들에 대한 돈을 환수하는데 큰 좀 기초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많은 돈이 신고도 이루어지고 네. 또 자진 신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법적 처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받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중국적인 것은 그 소액주주라든가 또 서민들의 돈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많은 신고도 있고 또 자진 신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수죠 한마디로요. 네. 네. 관련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렇게 먼 동포들이 계신 곳까지 와서 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하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또 착잡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또 해외 동포들에게도 신고도 재촉을 하고 탐정까지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숨기고 혼자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혹시 부실 관련자들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인식하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서민들 피해를 생각하셔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시간 전해주셔서. 내주셔서. 네. 동표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한국에 피해를 많은 분들에게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 너무 구애를 받지 않고 꼭 신고를 하시고 또 관련자는 자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